이번 시간은 그 제1편 행정법 통론 중에서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3장이죠. 그 다음에 제4장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원인, 그 다음에 제2편 행정적용법에서 제1장 행정입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 좀 해설 잘 되었고요. 표본적인 문제, 대표적인 리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2번 보세요. 그 31페이지에 02번 문제. 자, 이거 간단한 것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통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보고요. 꼭 판서가 필요한 부분은 판서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행정법 관계의 특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 바로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가 있고, 공법 관계 중에서 바로 권력 관계와 관리 관계가 있는데, 이 권력 관계에서의 행위가 바로 뭡니까? 공법관계예요. 본래적 의미 공법관계고 행정주체의 우월적인 특권이 인정됩니다. 행정주체의 우월적인 특권은 실정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효력에 불과함을 꼭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서 배우시는 행정행위 있죠. 권력관계에서의 행위가 공법관계에서 권력관계에서의 행위가 제2편에서는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제2편 행정행위는 바로 실정법에서는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행정처의 우월적인 특권이 인정되는 권력관계에서 행위, 행정행위를 좀 말하는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2번 보세요. 판례에 의할 때 무효가 아닌 위법한 조세 부과처분에 의해서 국세를 이미 납부한 개인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틀렸죠? 이게 이제 바로 공정력과 관련돼서도 배웠고, 여기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바로 권력관계에서 행위, 여기에서도 다 인정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우리가 뒤에서 그죠? 행정행위와 관련돼서도 잘 나오고, 이 시험은 여러 번 나오니까 잘 나오니까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02번이죠. 02번. 자, 02번에서 이제 공정력과 관계돼서 2번 문항이죠. 2번 문항에서 이것은 공정력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꼭 아실 것이, 여러분들 좀 여기 보시면 조세 좀 부가처분이죠. 무효가 아닌 위법한 조세 부가처분. 자, 먼저 조세 부가처분을 보시면 처분 행정행위예요. 여기에 자 보시면 이게 행정행위죠.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죠? 이 행정행위는 뭐가 돼요? 위법이 되죠. 위법이 되는데, 이 법이 정도를 보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뭐예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때는 뭐예요? 무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닐 때는, 예를 들면 이거 아닐 때는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문에서 무효가 아니래요. 무효가 아니면 뭡니까? 무효가 아니면 취소고, 취소가 아니면 무효예요. 무효가 아니면 뭡니까, 이건?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닙니까? 그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여기 뭐가 인정돼요? 공정력이 인정되죠? 공정력이 인정되고. 자, 이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법률상 추정해주는 법상의 힘이 공정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세요. 그럼 이제 조세부가처분이 좀 취소할 수 있는 부가처분이죠. 부가처분인데, 자, 이것은 현재 보세요. 자, 취소 전까지는 어떻게 유효하죠? 유효하다고 법률상 추정해 주니까 부당이득이 성립해요, 안 해요? 공법상 부당이득 돼야 한대요. 이거 공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죠. 공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죠. 그러니까 공법상 부당이득 반청이 돼야 한대요.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법원은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안 돼요. 청구 인용 안 돼요. 부당이득 반청이 인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청구를 하겠습니까? 청구 기각 결정을 해야겠죠. 청구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1번 문항. 자, 불가정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행정처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불가정력과 불가변력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여기 같이 불가정력이 발생. 자, 불가정력은 누구와 누구를 구속하는 기록이죠?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를 구속하는 기록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자, 그러면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는 취소 소송이라든지 즉 행정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는 효력이 불가정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직권 취소, 행정처분 직권 취소권을 갖고 있죠. 행정처분 불가 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구속하는 불가정력이 발생해서 상대방은 취소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지만 행정처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1번 맞는 거고. 3번 불가 변경은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행위 성질에 비춰 인정되는 효력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어디 인정돼요? 불가 변경. 우리가 그 뒤에서 행정행위 이 효력에서 어디에서 배우셨죠? 불가 변경. 자, 준사법행위라든지 준사법행위, 그죠? 행정심판의 재결 등 당선자 결정, 합격자 결정 이런 것이죠. 자, 3번 문항 맞고요. 4번 문항 민사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인 행정행위 위법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렇죠. 민사법원은 국가배상 책임 인정하려면 위법이냐 불법이냐, 위법이냐 적법이냐. 자, 우리 공정력이라는 것은 최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최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 그 유효성을 법적으로 추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할 수 있는 행정이죠. 이거 갖다가 취소권자인 행정법원 이외에 민사법원, 형사법원은요. 민사법원은 형사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서 그 유효성 유무가 재판이 선결 문제가 되었을 때는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왜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유효성 유무는 행정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이외의 기관은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행정기관의 유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법상의 힘이 공정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좀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이게 계속 돼야 돼. 이게 행정이 공정력에서 다시 할 겁니다. 예,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잘 나와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공식이니까요. 정확히 넣으시고. 그래서 민사법원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든 무효 행정이든 전부 다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고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서 위법하고 그다음에 불법하면 그죠? 위법이냐 적법이냐 여기에 의해서 민사법원은 이 공정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유효성이 아니라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건 재판의 선결 문제로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 문항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03번이죠. 03번 보도록 하죠. 행정법 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번에 2번 문항이에요. 보시면 자, 이 특별권력관계 있잖아요. 오늘날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그런데 특별권력관계에서 제한적 긍정설로서 올레 교수님이 독일의 그 올레 교수님이 특별권력관계 수정설 이 용어 다 아셔야 돼요. 시험이 특별권력관계 수정설로 나올 수도 있고 기본관계 경영 수행 관계론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03번의 답이 2번이죠. 왜 틀린가 하면 03번의 2번 문항을 좀 봐볼게요.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눈 견해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자, 보시면 이제 이때 보시면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눈 견해에 따르면 누구의 원력이 쓰죠? 자,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명령. 이것은 기본관계입니까? 경영수행관계에 해당되는 예입니까? 그렇죠. 경영수행관계에 해당돼요. 이 기본관계라는 것은 특별권력관계의 발생,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즉 특별권력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예를 들면 공무원의 신분이 있죠. 공무원의 신분이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원력이 쓴다면 공무원의 성립과 변경, 신분 상실되는 이런 관계는 기본 관계로서 중요한 관계고요. 그래서 행정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경영수행 관계에서 행위죠. 그죠? 이런 관계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 직무상 명령이죠. 이런 것은 경영수행 관계에 해당되니까 행정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사법심사도 인정 안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 문항은 이제 얼마나 이론을 이해했는가 문제죠. 2011년 국회 부문제예요. 지금도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은 먼저 원래 기수에 있어서 기본관계와 기본관계, 경영수행관계 이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론에서 이런 기본 내용을 다 아셔야 돼. 아시고 요 예도 중요하다. 예 중이다. 이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렉트로 기본관계 3개에다가 경영수행관계 집어넣고 울려기수 된다면 사법심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 경영수행관계로 찾기 좀 잘 나와요. 땡. 자, 1번 문항 뭐 1번, 뭐 3번, 4번, 5번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내용 잘 돼 있고 해도 잘 돼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당사자 중요하죠.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뭐 아이고 이거 뭐 시험에 예전에 한참 많이 나오다 안 나왔다가 지금 다시 2013년 나왔다가 한 4, 5년, 5년 지나서 지금 나와요. 또.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행정주체는 뭐가 있어요? 행정주체, 행정상 법률공개 당사자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있다. 행정주체 보시면 뭐가 있어요? 주체, 국가, 공공단체, 공무사, 3 배우셨죠? 그 다음에 공공단체 뭐가 있어요? 공공조합, 공재단, 영주물, 법인. 꼭 아셔야 돼요. 영주물 법인인지 영주물은 안 돼요. 영주물 법인, 영주물이 법인격을 취득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와 구분돼서 여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봐보세요. 행정주체, 좀 전에 봤던 예는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은 서로 다른 것이죠.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에 대해서 행정사무 담당자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행정주체가 아닌 행정기관을 고르시면 답이 맞아요. 뭡니까? 대한민국.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판례가 이거 뭐죠?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이 뭐냐? 특허로 판례가 변경됐어요. 꼭 아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각종 조합회, 각종 조합과 회는 뭐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행정법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행정법만 아니라 다른 선택 과목도 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실 때 행정법은 그나마 노력한 거잖아요. 노력한 만큼 그 이상으로 굉장히 보답을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회도 마찬가지고 행정학도 마찬가지고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고 다만 열심히 한다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면 안 돼요. 일정한 시간을 잡아놓고 똑같은 시간에서 누가 더 반복해서 내 걸 만드느냐.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정법이 시험 과목 중에 총 5과목 중에서 제일 먼저 끝납니다. 확실합니다. 예, 확실해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좀 오래 있는데 일찍 시작해서 나이는 이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틀림없습니다. 뭐 1년 내에 6개월이면 딱 끝나요. 행정법은. 틀릴 것이 없어요. 뭐 기출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도 않고요. 기출문제만 계속 받았습니다. 기본 이론 한두 번 듣고 기본 이론 꼭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극단적으로 진짜 문제만 계속 돌려보면 거의 뭐 도통한다고 보죠. 도통, 그죠? 산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염세주의에 빠지시면 안 되시죠. 자, 힘내시고요. 이렇게 해서 좀 답이 4번이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업 시간에 공공단체 보면 그죠? 공공단체에서 공공조합 원래 공법상 사단법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행정법 공법에서는 공공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각종 조합회, 막 변호사회, 막 의사회, 약사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각종 조합, 농협 협동조합, 조합 붙은 거 이거 전부 다 공공조합이에요. 공재단은 재산을 출연해서 막 어떤 학술 단체라든지 만드는 거고, 영주물 법인은 이제 서울대학교와 영주물 법인이에요. 행정주체가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서 제공한 인적, 물적 종합체. 그 종합체가 법인격을 취득한 것이, 종합체인 영주물이 법인격을 취득한 것이 영주물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요소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공공조합과 공제단이 합쳐진 게 이게 영주물 법인이에요. 서울대학교 봐보세요. 나머지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학은 전부 다 영주물입니다. 영주물은 그 법적 성격이 교육부의 산하 행정조직단위, 다 교수님들 있잖아요. 직원들은 전부 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서울대학교 이제 법인격, 서울대 설치법이 이제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법인격을 취득했어요. 법인격을 취득해서 이제는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죠. 그래서 독립된 법인입니다. 영주물 법인 맞아요. 나머지는 다 영주물에 불과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럼 답이 4번이에요. 이때 보면 그 영주물 법인 띄어서 틀린 집은 나와요. 영주물. 다음 중 행정처가 아닌 것은 다른 거 다 맞는데 영주물 하면 틀려요. 영주물 법인이에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6번 봐보세요. 국무수탁 사인인데 옳지 않은 것이죠. 4번 문항 봐보세요. 여기는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쉬운 부분이에요. 네. 자, 보시면 이제 06번 뭐 여기 04번 뭐 쓸 필요 있나요? 뭐 04번 4번에 이제 4번 답이 4번이네. 행정기관 찾기. 그 다음에 06번에 보면 국무수탁 사인자 이거 중요합니다. 하여튼 지금 하는 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국무수탁 사인인데 옳지 않은 것입니다. 4번 문항 볼게요.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을 위탁받은 국무수탁 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위임 행정청이 된다. 이거 틀렸어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 행정처벌법에서 또 제가 행정법에서 피고 적격에서 항고송, 취소송에서 피고 적격을 설명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상식인데 행정권한이 위임 위탁 있죠. 행정권한이 위임 위탁. 위임이라는 것은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해서 법률이 근거해서 일부만 갖다가 일부만 이렇게 그 근거 법률에서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권한이 이전됩니다. 누구한테요? 위임청으로부터 수임청으로 권한이 이전되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그 행위를 하고 자기가 그 행위 법적 효과를 자기에게 기속됩니다. 그래서 피고가 수임청이 돼요. 그럼 위탁이 뭐냐? 위탁은 대등 행정청간 또는 다른 행정축상이 행정기관에게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해요. 위탁. 용어가 이제 조금 약간 바꿔 쓰죠. 똑같아요. 위임이든 위탁이든 일단 권한이 이전됩니다. 단 일부만 돼요. 전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전부 되면 그 행정청이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일부만 그렇게 위임하니까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강론에서 중요하죠. 저 행정추직법에서 중요합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공무수탁 사면서 누가 돼요? 공무수탁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무수탁 사인에게 위탁하는 거죠. 예를 공무수탁 사인 예를 들면 사립대학교 총장 맞죠? 사립대학교 총장도 공무수탁 사인입니다. 학사일정에서 어떤 그 법 위반이 있으면 저희가 피고가 돼요. 그 다음에 그 별정우체국장 있죠? 별정우체국장도 공무수탁 사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분에 대해서 피고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틀렸어요. 06번에 4번 틀립니다. 피고는 위임행정청이 아니라 여기 공무수탁 사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하시게 요 최근에 와서 올해 또 나왔던 것이 공무수탁 사인의 행위 자체가 처분성 인정돼요. 그래서 항고송, 취소송이 피고 적격 인정됩니다. 자, 여기까지 빠르게 왔네요. 그죠? 이게 다 뭐 정해진 거고 이런 건 다 맞추셔야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행정법이 특징이 뭐 사회라든지 다른 과목 틀려요. 저희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용어하고 체계만 어려울 뿐이지 나머지 할 게 없어요. 계속 반복 똑같은 내용 나오는데 조금씩 변형돼요. 기출지문으로. 할 게 없죠. 할 게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할 게 없어요. 다른 과목들은 다른 과목들 막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이론으로 하기 때문에 자주 그 내용이 잡기가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게 나오면 엄청 쉽고, 어렵게 나오면 엄청 어렵죠. 특히 학자 들어가는 거. 저희들은 법 과목은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선택 잘하셨습니다. 만점 받으시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또 보시겠습니다. 공법관계, 사법관계. 제가 여기 공법관계, 사법관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하죠. 어떤 시험 다 나와요. 어떤 시험도 다 나와요. 어떤 시험도 뭐, 자격증이든 뭐든 공무원 시험이든 다 잘 나옵니다. 왜요? 우리는 그 공사법 위원론을 취하고 있어요. 대륙법계의 법사상과 법제도를 개수해서 이렇게 그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적용 법리도 사법이냐 공법이냐 사법상 그죠? 발생하는 법률관계 사법관계면 바로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 취해됐을 때 민사소송에 의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공법관계는 어때요? 공법관계에서 발생되는 공권, 개인적 공권이죠. 이 공권이 침해되면 뭘 통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 법률관계, 그래서 법적 성질이 뭐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 성질, 행위 내용이 뭐냐? 응? 자, 그래서 7번에 이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그 기출주문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박스 문제로 이것은 처분성을 인정한 거, 공법관계 몇 개냐, 사법관계 몇 개냐 이렇게 내거든요. 그동안 나왔던 거 다 이렇게 모아서 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중요한 사항은 제대로 그때그때 정리해서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따로 여러분들 할 필요 없어요. 뭐 따로 그냥 팔려고 보신다는데 뭐 제가 봐서는 이 교재 한 권 잡으셔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거 팔려야 그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석박사 논문 공부십니까? 아니면 사법시험에 뭐 2차라든지 중간시 논술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좀 더 공부하실 때 2차 우리가 중간시 논술을 할 때는 결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서론에서 범위를 좁혀줘요. 그러고 나서 본론에서 어때요? 거기에 대한 논점이 되는 거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죠? 쟁점을 정리하면서 모아서 결론적으로 어떤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마치 그 사법시험 2차라든지 뭐 행정고시 뭐 2차 이런 거 공부도 시험하시면 안 돼요. 객관식은 객관식에 맞게 1차 시험에 맞게 공부를 시합니다. 2차는 2차 맞게 하고 1차 시험을 2차 중간식 논술 준비하시다시피 그렇게 하시면 실패하세요. 점수 아예 안 나옵니다. 반대로 공부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1차는 2차를 전제로 하기 위한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은 2차 시험을 위한 전제로서 기본 개념이라든지 요건 효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좀 제가 다는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딱딱딱의 설명드리고 요건 효과에서 시험 나올 것만 딱딱 설명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복하셔야 되고요. 그 나머지는 읽어서 여러분들 들 부분이고 해설이고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뭐 7번의 답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공고 유서적 처분성이 인정됐고요. 처분성 인정된 판례 아시아고 처분성 인정됐으니까 행정행위죠. 처분이죠. 공법관계예요.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1, 2, 3번 잘 나오니까 1번, 2번, 3번 뭐 수없이 나왔어요. 나왔던 거 다시 또 내는 거예요. 2011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3페이지에 07번은 답이 5번이네요. 5번이죠. 그래서 5번. 요거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공고는 처분성 인정됐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처분성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래서 그죠? 항고송 대상되고 공법관계다 아셔야 하고 그 다음에 9번 봐보세요. 9번 판례할 때 공법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나오죠. 자, 실무에서 엄청 중요하죠. 이거 9번은 답이 1번이에요. 이거 보시면 입찰 보조금 및 국고 기속 조치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거 처분성 인정돼야 안 돼요. 국고 기속 조치 처분성 인정 안 돼요. 이거 처분성 인정 안 됩니다. 응? 안 되고 그래서 사법관계 이런 것이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 11번 봐보세요. 판례할 때 사법관계 해당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시죠. 지금 이걸 보시면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이 직권짓을 이루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판례가 뭐로 봐요? 예, 3번. 그죠? 예, 뭐로 봐요? 사건으로 봅니다. 사건이니까 사법관계죠. 사건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법관계고. 이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에서 당사자소송입니까? 민사소송입니까? 민사소송. 자, 11번 보시죠. 이거는 여러분들 거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눈으로 익혀두셔야 돼요. 평소에. 그죠? 시험 볼 때 그래서 가물가물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쪽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암기사항 가야 하고요. 14번 봐보세요. 14번, 예, 34페이지. 34페이지 14번입니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함. 2번만 한번 봐보세요. 요게 이제 2014년 나왔잖아요. 요 올해 또 나왔어요. 이 국고급에.
2014년 지방제 7급이니까 정확히 3, 4년 뒤에 9급으로 시험 문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7급 문제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9급에 올해 나왔어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국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을 청구하는 것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므로 민사소송조치에 따라 한다. 아닙니다. 요거 좀 우리가 제가 여기서 강론에서도 좀 했죠. 조세행정법에서도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언급했고, 14번에 2번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권. 12번 워낙 중요하니까 14번 중요하니까 쓰겠습니다. 자, 14번 씁니다. 2번 문항이죠.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이죠. 판례가 이거 뭐로 봤다고요? 이거 뭐로 봤다고요? 판례가 사건을 봤어요. 공권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권을 봤습니다. 그래서 소송 유형은 뭐로 보죠?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고 봅니다. 요거까지. 이게 뭐 7급에서 바로 4년 전, 3년 전에 나오더니 우리 9급에서도 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왔어요. 나머지 봐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제4절 개인적 공고 16번 봐보세요. 16번. 개인적 공고인데 제가 개인적 공고 제가 시간 많이 내서 총론할 때 했어요. 이 부분이 원고 적격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번에 답이 4번인데 이거 좀 제가 많이 했죠. 이거 2009년도 나왔죠. 최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일단 요걸 갖다가 이제 표본적인 문제에서 본 거예요. 보는 겁니다. 자, 16번에 4번 문항 왜 틀릴까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종래 다우설은 절차적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우설은 형식적 권리로 보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 개입 청구권은 실체적 권리다. 실체적 권리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 행정 개입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다. 맞아요. 근데 소극적 권리다면 틀립니다.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건 간단한 문제죠. 이건 공권의 일반적 성질에 대해서 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겁니다. 다뤘던 겁니다. 16번에 4번 틀렸고, 17번에 보시고요. 20번 봐보세요. 이번에 이제 20번. 다시 한번, 16번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뭐라고요? 이 법적 성질이 뭐라고요? 형식적 권리예요. 그 다음에 왜 이건 실질적 권리가 실질적 권리는 틀려요. 형식적 권리다. 그 다음에 적극적 권리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거 소극적 권리다 하면 틀려요.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20번에 공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 봐보세요. 재량권형으로 수축하는 경우 행정 개입 청구권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으로 전환된다. 요거는 제가 이것도 좀 설명을 우리 수업 시간에 일부러 좀 뺐어요. 뺐는데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2번인데 이게 좀 잘못됐어요. 요 문제가 좀 바뀌었어요. 주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형식적 권리예요. 우리가 실체적 권리가 아닙니다. 근데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면 뭐로 바뀌어요? 뭐로 바뀌죠? 아니, 여러분들 재량행위에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면 뭐가 돼요? 기속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예, 맞습니다. 기속행위가 아니면 재량행위고, 재량행위가 아니면 기속행위가 되니까 그런 같은 얘기죠. 그러면 그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요, 지금 현재 형식적 권리설이 현재 다우설이에요. 그러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면 기속행위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때 어떻게 돼요? 이때는 선택 여지가 없죠. 무조건 그 행위를 해줘야 돼요. 특히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재량권의 0으로 수축에 의해서 이렇게 기속행위가 됐을 때, 즉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형식적 권리인데 여기서 재량권형으로 수축되면 기속행위로 바뀌어가지고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전화될 수가 있어요. 바뀐다는 얘기죠. 응? 바뀌어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반대로 됐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반대로 설명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재량권형으로 수축하는 경우 행정 개입 청구권이 아니라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실질적 권리로 전화 또는 전환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20번도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나머지 지문이 쉬워서 지문을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몇 번인가 하면 이제 37페이지 봐보세요. 37페이지에 우리가 제5절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보시면 25번 보겠습니다. 20번은 요거 좀 잘 됐네요. 진짜 그 20번 요 문제는 2011년이죠. 이게 거의 2007년, 8년, 10년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뭐로 전환된다고요?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요. 맞죠? 이때 전환시키는 원인이 뭐예요? 재량권이 0으로 수축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요 20번에 다시 한번 제가 좀 한번 더 이렇게 필기했습니다.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5번 특별 권력 관계죠. 여기 보시면 여기 봐보세요. 2015년 국가적 7급 문제인데 2015년이죠. 자, 특별 권력 관계를 기본 관계와 경영 수행 관계로 분리할 경우 기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할 때 답이 2번이에요. 기본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왜 틀렸을까요? 이 좀 그 울레기스의 특별 권력 관계 수정설 또는 기본 관계와 경영 수행 관계론. 제가 분명히 종래 전통적인 특별 권력 관계론을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 견해예요. 판례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그 제한적 긍정설도 있고, 뭐 긍정설도 있고, 제한적 긍정설도 있습니다. 이 제한적 긍정설의 내용이 울레기스의 이론이에요. 여기서 보면 뭐 제한적 긍정이니까요. 두 번째가 왜 틀린가 하면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특별 권력 관계. 이 특별 권력 관계 성립 원인 배우셨어요? 또 기억나세요? 성립 원인. 제가 특별 권력 관계 성립 목적도 말씀드렸고 이 원인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 권력 관계 성립 목적, 전통적인 특별 권력 관계 성립 목적. 이거 좀 내용은 좀 똑같아요. 목적은 특별한 행정 목적이죠.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그 활동을 담당시킬 특별한 목적 하에서 특별한 원인, 상대방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 권력 관계가 성립한다. 맞죠? 예를 들면 이것도요. 여러분들 우리 군 복무 관계 있죠? 군 복무 관계. 우리 우리 이제 일반 국민이 군대 가졌습니까? 일반 권력 관계 하에서 어떻게 해요? 일반 국민이 어떻게 돼요? 명령 받죠? 특별한 명령 받죠? 받아서 군 입대하죠. 입대하면 군대에서 근무 관계가 성립해요. 이건 법률의 규정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시험 준비하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무원 수험생들은 국가가 특별한 목적을 이유로 해서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그 활동을 담당하실 분들은 시험에 응시하시오. 청약. 좋습니다. 승낙.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민사법에서는 보통 승낙 동의라고 하거든요. 승낙 동의 같은 말이에요. 청약이 있으면 승낙이 있다. 근데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는 그 승낙이란 말 잘 안 써요. 동의라고 해요. 상대방이 동의.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승낙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그죠? 상대방의 동의뿐만 아니라 법률의 근거. 그죠? 상대방의 동의뿐만 아니라
법률이 근거 규정에 의해서도 된다는 거죠. 특별한 성립 원인. 그래서 기본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 틀려요. 한 가지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객관식은 가장 맞는 답, 가장 틀린 답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쓴다면 기본 관계는 공법 관계로서 법치 행정 원리가 적용된다. 당연하죠. 그죠?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사법 심사에 대상한다. 자, 3번 문항. 특별 권력 관계 자체의 성립 변경 종류와 관련된 경우는 기본 관계에 해당한다. 맞죠? 기본 관계에서 이루어진 법률 관계의 변동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았습니까?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론 정해져 있으니까. 25번의 답이 그래서 2번이에요. 답이. 요것만 얘기해서 틀린 거. 상대적으로 나머지 지문이 다 맞아서 이게 틀린 거예요.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3장 다 끝났어요. 제1장, 제4장, 그죠? 행정법상, 제1편, 제4장입니다. 네, 행정법 통론에서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도 시험에서 좀 제가 체크하는 건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여기 다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정법 전 체계에서 어떤 학생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행정법을 이제 법 과목을 이제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는 건데요. 제가 분명히 2차 논술, 주관식 논술 시험하고 1차 객관식 그 사지 선다형, 이 문제는 공부 방법도 좀 틀려요. 많이 틀리고, 접근 방법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시험 잘 나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요건 효과를 공부해요. 결론 없어요, 우리는.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그 판례 입장, 그죠? 기본 이론 내용하고 판례 입장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처음부터까지 연결되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시험 과목도 마찬가지로 뭐 2, 3개월 해서, 일주일 해서 공부, 운전면허증이 큰 우리한테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까? 있죠, 물론. 뭐 운전해서, 생업을 가지시는 분은 중요하겠지만은, 일반 대다수 국민들한테는, 물론 우리가 뭐 직장 관계라든지, 그냥 이런 관계에서만 조금 도움 되지 뭐,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 차량이 없어서 자가용 없어가지고 자기가 생업이 뭐 이렇게 지장받는다. 그럼 이제 운수업에 해당하는 그런 직종이 아니고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운전면허 있다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죠. 물론 없는 그 중고등학교 미성년자들한테는 선망의 대상이 되겠지만은 성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뭐 그거 없다 하더라도 그죠? 큰 지장 없어요. 택시 타는 더 편하죠. 비싸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일정한 시간을 투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히. 특히 20대에 정해지는 이 직업인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20대에 진짜 앞으로 30대, 40대, 50대 죽을 때까지 관 들어서까지도 연결되는 건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놀아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평생 30대부터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죠. 물론 가난한 게 꼭 딱 우리 행복 척도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행복이 반대가 뭐냐 했더니 우리는 성인들은 불행 이렇게 얘기해줬습니까? 행복이 반대가 뭐냐 했더니 가난이라고 했답니다. 사회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예, 행복이 반대가 뭐냐 했더니 가난이라고 했답니다. 학생들이. 근데 뭐 돈이 있다고 돈 있으면 좋죠. 좋은데 돈이 행복을 사주는 건 아니거든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돈이 노예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쓰고 잘 먹으려고 먹고 잘 먹고 잘 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하든 뭐든 하든. 그러니까 최소한 공무원 해놓으면 지금 나왔지만 평균 그 6급 기준에서 연봉이 6천 거의 다 돼요. 6천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봉급이 5,500대요. 나이 40대 가지고요. 뭐 대기업 부럽지 않습니다. 대기업 그 회사원들 부럽지 않아요. 제 친구들도 다 그때 갔던 친구들은 좀 굉장히 만족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무관 달아가지고 잘 살아요. 자, 그럼 우리 때 또 열심히 또 해야 하니까요. 그런 거 준비를 꼭 잘 하시고, 하여튼 기억하십시오.
20대에 아주 그냥 그 행복하게, 너무 행복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30대부터 손 빨고 삽니다. 30대가 뭡니까? 20대가 가기 전에 문제 되는 거죠. 그때 손 빨면서 자린고비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다 조개 하나 묶어 놓고서 간장 하나 넣고서 한번 보고, 밥 한 그릇 넣고서 수저렇게 딱 한번 찍고 한번 보고 먹고, 그것도 굉장히 뭐 해학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굉장히 교훈을 주는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열심히 해서 개미처럼 사셔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요것도 중요해요. 1편에서 보통 시험에서 총 20문제 중에서 약 4문제 나옵니다. 4문제 나오고 뭐 3문제에서 4문제. 많게는 5문제까지. 근데 보통 3문제, 4문제 나오는데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우리는. 딱 여기 이거 한 권이면 끝냅니다. 이거 한 권이면 끝나는데 반복을 하셔야죠. 자, 1번 봐볼게요. 우리 그러면 이론 다 했으니까, 이론 제가 계속 이제 멘트로, 왜냐면 이쪽이 문제가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해놨어요. 틀린 점은 위주로 좀 할게요. 공법상의 부당이득과 시효가 제1절 나옵니다. 일단은 그 1번 문제 봐보세요. 그 38페이지. 옳지 않은 것인데 3번 문항 보세요. 공법의 특수성상,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틀렸네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공법의 행정법에, 이를 규정은 일반법 규정이 없을 경우. 그렇죠? 우리 행정법에서 이 사항을 규정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시효에 해당되는 거죠. 행정법에서 이를 규정하는 일반법 또는 통칙적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법의 일반법 규정, 통칙 규정이 없으면 공법의 각 개별법 규정이 있나를 봐야 돼요. 있으면 그걸 적용하고,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없으면 사법 규정을 갖다가 유추 적용이 돼요. 사법 규정, 민법에, 그죠? 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민법 총칙에 뭐가 있어요? 소멸시효. 또 민법의 물권법에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 계속 나와요. 계속 잘 나옵니다. 자, 공법상의 소멸시효 또 취득시효에 관해서는 우리 공법의 일반법 규정이 없어서 사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요, 우리 공법에 이제 일반법 규정, 통칙적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공법의 개별법 규정으로 소멸시효라든지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걸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것도 없으면 이제 민법상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그 규정 가운데 소멸시효 중단 정지 규정이 있어요. 준용합니다. 그래서 뭐 공법의 특수성상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틀린 질문이에요. 이거 해놓으시고, 그럼 여러분들 그 1번 문항 보시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 규정은 국가지정법에 가보면요, 국가지정법에 가보시면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중에서 그 기간만 있어요. 기간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으로 한다. 그 나머지는 우리 공법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 중에서 기간만, 예를 들면 사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은 10년이에요. 10년인데, 자, 이에 대해서 우리 공법상, 자, 국가지정법에 한다면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요 기간만 되죠. 기간. 그것만 5년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각 개별법 규정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에 관한 개별법 규정 우리 공법에 있어요. 국세기본법에 납입고지하고 국세징수법을 보시면 독촉이 있죠. 그죠? 독촉. 빨리 돈 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빨간 딱지 탁 보내서 하는 거. 그거는요,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을 갖다가 각 개별법에서 개별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잘 나와요. 국세기본법상의 납입고지라든지 국세징수법상의 독촉은
우리 공법에 행정법의 개별법으로서 수요 중단 정지 규정으로서 개별 조항이 있다. 개별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개별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개별 규정 이외에 없으면 나머지 전부 몽땅 민법상의 소멸시효 규정 중단 정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유추 적용하죠. 꼭 기억하시고요. 2번, 그 다음에 4번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2번, 4번. 4번 문항 봐보세요. 판례 이할 때 공공용토는 공용이 행정재산은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한 잡종재산과 달리 수요취득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죠? 맞고 이거 우리가 어디서 했어요? 행정법 통론에서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말씀드렸고 또 강론에서 우리가 그죠? 강론에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 1번에 2번 문항 보시면 관세법에 의한 관세 관할권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 3년에서 5년 이렇게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낸 거고요. 그 다음에 02번처럼 이렇게 2012년 지방직급처럼 공법상 부당이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4번이죠.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공법상 부당이득이 될 수 있고 특히 02번의 1번 조세 관할 같은 경우는 무효인 경우죠. 무효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좀 02번도 잘 풀어야 돼요. 답이 완전히 공법상 부당이득이 아닌 거 4번과 관련돼서죠. 요거 정답이 있으니까 1, 2, 3이 답, 1번이 답인 거예요. 1번, 2번, 3번 다 맞고 2번, 3번은 맞고 1번이 맞는 것으로 든 것이죠. 조세 관합이 취소인지 무효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실 것이 이제 사인이 공법행위 봐보세요. 사인공법행위에서 중요하죠. 이것도 보시면요. 04번은 4번 관계돼서, 요거 04번은 4번 관계돼서 06번에 다시 3번 이렇게 재반복 출제된 거죠. 일단 06번 봐보세요. 06번. 06번을 보시면 사인이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에 한해서 3번 문항입니다. 자, 봐보세요.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 시 고려해야 한다. 아닙니다. 판례 변경이 있었어요. 좀 04번에 4번 문항 봐볼게요. 04번은 4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8페이지. 4번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06번에 꼭 봐두셔야 돼요. 3번만 틀리고요. 그 다음에 07번 봐볼까요? 07번 봐보세요. 이거 2014년 지방직구 문제잖아요. 자, 07번. 자, 06번에, 여기 이제 06번은 답이 3번이었고요. 07번의 답이 뭐예요? 2번입니다. 자, 보시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신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기속행위 때는 행정청은 신청에 대한 응답 의무를 지지만 재량행위 때는 응답 의무가 없다. 잘못됐네요. 기속행위 때는 당연히 응답 의무 처분을 해줘야죠. 재량행위 때는요, 응답 의무가 없다. 안 그렇습니다. 틀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검사 임용 있잖아요. 검사 임용하는데, 자, 검사 임용에 대한 통지 의무. 자, 쉽게 말하면 검사 임용 통지 의무. 자, 우리 사법연수원을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이렇게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성적이 우수하면 먼저 판사를 먼저 지원합니다. 보통. 아니면 검사를 지원한다든지 판사, 검사를 먼저 지원하면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판사를 많이 지원하시죠. 검사 쪽은 뭐 험하지 않습니까? 형사사건이니까. 뭐 어깨를 가지고 막 쓰니까. 그죠? 험한 사람들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법원도 만만치 않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재량행위 때 응답 의무가 없다. 틀렸어요. 예를 들면 검사 임용을 신청하잖아요. 검사하실 분도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죠. 이때 보통 이제 검사에서 합격 처분.
합격 처분, 합격한 사람한테는 통지를 줘요. 합격 처분 통지를 해줍니다. 떨어진 사람은 통지를 안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시비에 걸어가지고, 이때 이제 그죠? 이때 보시면 보통 이제 학살에서 뭐,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무하자 진행사 청구권. 그죠? 응답 의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사 임용 신청에 대해서 응답할 것인지는 재량사항이에요. 근데 이 재량사항을 하더라도, 야, 만약에요, 검사 임용에 있어서, 자, 합격 처분, 통지 의무가 행정청에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때 검사 임용 신청권, 응답, 신청권이라는 개인적 공권이 인정돼야 합니다. 근데 재량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합니까? 개인적 공권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권 인정 안 돼요. 근데 판례가 내가 예외적으로 이 신청권 인정했죠. 어떻게 해요? 법규상으로는 인정 안 돼요. 법규상으로 이렇게 신청권을 갖다가 응답 의무를 발생시켜서 응답 신청권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지만 법규상 없으면 조리상으로라도 이 응답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2번이 단편적으로 틀렸습니다. 재량행위인들은 응답 의무가 없다 이렇게 틀려요. 왜 원칙이 있으면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조리상으로라도 조리상으로라도 응답 신청권 인정된다면 응답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판례 입장은. 그래서 07번에 2번 틀린 겁니다. 자, 보시고요. 08번 봐보세요. 자, 08번 보시면, 자, 08번을 보시면요. 자, 3번 문항.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는 유효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요. 이럴 경우는 일반법이 우리 공법에 행정법에 있나요? 없어요. 그럼 똑같이 우리 행정법에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 일반법 통치적 규정이 없으니까 각 개별법 규정에 있을 때는 적용이 있어요.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별적 규정도 없는 경우 일단은 사법인 민법을 적용합니다. 민법이 법률 행위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때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도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들 무효와 취소는 어디에서만 인정되죠? 바로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됩니다. 공정력에서 행정행위에서만 취소 인정되는 것이지 나머지 행위에서 하자가 있으면 무효입니다. 하자가 없으면 적법 유효하고 하자가 있으면 위법 무효가 됩니다. 바로.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도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민법상의 법률 행위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이어서 14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몇 페이지인가 하면 4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몇 개인가 박스 문제 나오죠. 2010년까지 그 출구 문제예요. 보시면 오는 건 모두 몇 개인가? 2개가 2번이 답인데요. 14번에 보시면 1번, 첫 번째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모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 맞죠? 이건 맞아요. 두 번째 사인의 공법행위도 공정력과 집행력을 갖는다. 아니죠. 공정력은 행정행위, 공정력과 집행력은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틀렸죠? 세 번째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붙일 수 없습니다. 부관은 어디에서만 원칙적으로 붙이죠? 행정행위 부관 배우셨죠?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행위 무능력자에 의한 사인의 공법행위도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개별법이 있다. 맞습니다. 행위 무능력자에 의한 사인의 공법행위도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개별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의 답이 두 번째, 세 번째가 틀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42페이지 봐보세요. 신고가 있는데 신고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죠. 신고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몇 번을 보시는가 하면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보시면
신고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사회인의 공법행위가 시험을 잘 나와요. 최근 7, 8년 사이에 거의 20문제, 30문제 나와있죠. 엄청 좀 많이 출제되고 있죠. 옳지 않은 1번 보세요. 건축 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아니죠. 건축 신고의 반려행위. 자,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자, 1번은 자, 나머지 2, 3, 4가 2012년도가 이렇게 됐는데 2, 3, 4는 다 맞아요. 맞는데 1번은 이제 보시면 18번의 1번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 건축법상 신고가 판례 변경이 있었어요. 전원 합의체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건축법상의 신고 중에서 건축법상의 일반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거부라든지 수리가 처분성 인정되지 않고 행정성이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건축법상의 신고 중에서 건축법상 신고가 있으면 다른 법률상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지에 드는 신고가 있습니다. 의지에 드는 신고가 있는데 이 신고는 어떻습니까? 처분성이 인정되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판례 변경된 것에 의해서 냈기 때문에 18번에 1번이 틀린 겁니다. 이지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9번 봐보세요. 4부문항 옳지 않은 거.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같이 자기 완결적 신고다. 아니죠.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즉 행정 요건적 신고로 보고 건축법상 일반적인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자기 완결적 또는 자체 완성적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쉽죠? 그럼 계속 반복되니까. 19번의 답이 4번이었고, 그 다음에 25번 봐보세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야. 2번 문항 보세요. 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하였다면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담당 공무원이 반려의 의사를 표시한 때이다. 자, 이 지문이 왜 틀려요? 이 지문은 자기 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행정 요건적 신고,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이에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기 완결적 신고들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 신고 효과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수리 거부 못해요. 반려처분 못해요. 법적 효과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행정청이 반려처분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25번의 답이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담당 공무원이 반려의 의사를 표시한 때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기 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도달해 있고 나서 수리 단계에 반려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해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일단 행정청이 이제 접수를 하고 이때 신고를 갖다가 심사해서 신고 잘 됐구나 라고 수리를 했을 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예. 수리하기 전에 또 이 수리가 부적법하다 해서 거부 처분을 했는데 이 신고된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됩니다. 처벌되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일단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일단 1편 다 끝났어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와서 그죠? 행정상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중에서 사인의 공법행위가 많이 나오고 사건과 관련돼서 공법상 부당이득도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